자, 정례 얘기를 합시다. 좀 보셨어요? 사실 별로 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서. 아니 뭐 이게 결산서라도 어디 홈페이지 있고 그러면은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분석도 하고 들을 수도 있긴 한데 뭐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만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말했던 주민참여 결산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도 구청에서 주민참여 결산제라는 이름으로 이런 이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온 예산이라고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뭐 의견도 개진하고 방청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구의원일 때도 주장했고 제안했던 것은 뭐 집행부에서 하는 거 말고 구의회에서 하자. 구의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협치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구청이 어떻게 받아줄 거냐가 아니라 네. 구의회가 협치의 가장 중심적인 저는 기관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의 또 유일한 조례지만 협치 조례에서도 공동위원장으로 구청장과 주민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의장까지 맞아요, 들어갔었죠. 네, 3주체가 네. 함께 해야 되고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좀 주민들이 잘 써먹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민참여 결산제는 일종의 구의회 눈으로 집행이 잘 되었는가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보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이제 너무 많은 걸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8천억 1조 정도까지 아마 규모가 커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이제 어떤 특화 사업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뭐 심포니스동처럼 네. 우리 이제 공연 예술 관련된 사업만 딱 이제 정리 갖고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면 아니면 뭐 도시관리공단의 참여 예산,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든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하면서 궁금한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몇 회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익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서 또 분석해서 예산을 짜는 것보다 예산을 이렇게 어떻게 썼는지 분석하는 것도 되게 공부가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질의서 혹은 여기에 대한 이제 분석 이런 거를 이제 구의 이제 사람들 의원들이 받으면 또 예결위원들이 받으면 그걸 기반으로 질의해주고 답변 받은 거를 이제 참여한 주민들한테 공유해주고 그러면 저는 더 훨씬 더 풍부한 질의 그리고 이제 그 방면에 뭐 의원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어떤 뭐 재개발 관련돼서 한번 이슈를 주제를 잡고 간다면은 재개발하는 과정에 기관의 돈은 왜 이렇게 들어갔느냐. 예를 들면 신통개발 같은 경우에 여기에 뭐 조감동가 뭐 만드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붙으면은 거기에 맞게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의회가 운영하는 주민참여결산제를 해보자. 라는 게 저의 그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이게 좀 이렇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으면서 자 이번에 정례 그래도 지금 계속 영상 보고 있으시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 어떤 점이 제일 힘들어요? 너무 길게 하는 거? 길게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사실 약간 보면 길게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의원들이 질의를 조금 정돈되지 않게 하는 경우가 힘들게 하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장급들이 보통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거나 안 하거나 이럴 때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아는 경우에는 거짓말을 얘기할 때 또 힘들고 거짓말을 얘기하거나 몰라서 착각해서 그러니까 팩트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할 때도 힘들고 그래서 힘들 때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을 제가 그래서 제가 SNS에서도 올렸는데 우리 과장님들 처음에 공무원 되실 때는 다 이렇게 약간 빠릿빠릿하고 뭐 똑똑하고 그러셨을 텐데 지금 왜 저렇게 되신 걸까? 지금 젊은 이런 공무원들이 저렇게 되면 저 나이 먹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뭐 동의해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제 그 대답 못하는 부분들은 그것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한 사업이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서 이동을 하면서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약간 뭐랄까요 조직 개편이 너무 잦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 잦다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한 이제 2년 정도 거기에 이제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뭐 조직 개편 혹은 이제 부서 이동 요거는 전체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A 그룹에 있는 사람들 한번 하고 B 그룹, C 그룹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6개월 단위로 하든 1년 단위로 하더라도 이때 한번 이동한 사람들이 2년 뒤에 이제 이동할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부서 과별로 부서별로 한
뭐 많아봐야 400~500페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사업 이렇게 보면 결산서가 얘기 들으면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라이브 보고 있으면 500 많아봐야 500페이지인데 500페이지 이게 들어오기 한 하루 전에 한 하루 이틀 전에 쭉 읽어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은 자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500페이지가 그 부서 거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요? 네. 심지어 그 부서 것도 아니야? 그렇죠. 아 그래요? 한 결산서가 이 정도 좀 두께 아, 돼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설명 자료도 있고. 아 그러니까 뭐 책자 2개, 뭐 3개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그 공단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그 성과지표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좀 있긴 있어요. 제가 자기 부서 거는 몇 페이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세입도 있고 뭐 세출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게 또 나눠지고. 그럼 이제 부서 우리 예산서만 보더라도 한 부서가 뭐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업별로 조금 이제 나눠져서 하고 보통 설명을 할 때는 뭐 30% 이상 그렇지. 남는 거. 그다음에 금액 어떤 금액 기준으로 남는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설명하니까. 그리고 설명 자료는 대부분 다 써 오신 거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읽는데 본인 어떤 분들은 30% 이제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으니 그 사업만 이제 나는 설명하면 되겠다 하고 오는데 뭐 다른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한테 받은 제보도 있고 그치. 본인이 보다 보니 궁금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부분은 왜 지금 돈이 이렇게 집행됐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좀 당황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팀장들이 또 배석하니까. 근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된 거 썼던 거지. 우리가 영상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세무이과 강민하 의원이 세무이과한테 질의한 건데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한 건데 질문을 완전히 잘못했더라고요. 답을 완전히 잘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그러니까 뭔가 적절치 않은 포상의 이유를 대고 포상금을 받았다라고 강민하 의원이 주장을 했거든요. 질의한 거야. 그런데 세무이과랑 세무이과장이랑 국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관행적으로 좀 이렇게 뭐 하고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세무이과장은 아니 우리는 38 뭐 그 기동대처럼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공적이 없는데 돈을 받았다는 건가가 돼버린 거야. 제가 어떤 부서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저희 의회에 있을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이제 그 부서 업무상 이제 또 포상을 받기는 또 애매한 업무인데 네.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그 힘든 그런 이제 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 예산을 네. 포상금 뭐 이렇게 잡아놓고 네. 수당처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여러 의원님들이 좀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니 뭐 힘드니까 그렇게 줄 수는 있는데 그걸 왜 포상이라고 해가지고 그치. 똑같이 나누냐? 어떤 사람은 이제 포상이라고 하면은 뭐 잘해서 받는 거라는 느낌. 1등급, 2등급, 뭐 3등급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똑같이 나눠 먹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건 문제다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자세히 안 봐서 세무이과 이거는 세무이과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게 그래서 오늘 왔다니까 세무이과에서 설명한다고 왔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은 이게 포상을 이렇게 제대로 적법하게 받은 거래. 그거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국장하고 과장이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뭐냐 유튜브로 다 라이브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처럼 그냥 의원하고 구청 이제 집행부하고 그냥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끝이 아닌 거가 아니잖아요. 이제 라이브가 되고 자료로 남고.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러기도 하고 이제 세무윤리과 같은 경우에 이제 세무직렬에서 네. 과장을 거의 안 하세요. 못 하세요. 그러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저는 개선됐으면 좋긴 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 관련된 속속들이 잘 세세하게 모르고 네, 모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국장님도 뭐 세무직렬에 승진해갖고 국장 된 건 아니시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는 좀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약간 그거 관련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 그러니까 뭐냐 더 재밌는 도시관리공단인데 거기 주의사분한테 한마디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본부장이 이제 답을 하잖아요. 이사장도 옆에 있고 이제 본부장도 있는데 본부장한테 물어보면 본부장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 그러면은 부장이 나와서 대답을 해. 그리고 또 뭐 물어보면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 그러면 또 눈치껏 또 부장이 또 다른 그 부장이 와서 또 얘기해. 이러다가 이제 주의사구원이 주의사구원의 질문도 다른 부장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부장한테 나이가 어린데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이렇게 고깝게 좀 이렇게 그렇게 듣지 마시고 본부장님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답 공부하고 오셔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답을 안 하고 부장한테 시키면 또 어떡하냐 이게. 그렇게 한마디 듣고 공단 본부장이 사실 지금 상임이사 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그때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면 그분이 그거 하신 건가? 저기 그 데모 집회 신고하신 분인가 그러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아 본부장이. 그분이시구나. 네, 집책상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엄밀히는 그럼 누구냐? 공단 이사장이 답을 해야죠. 근데 본부장한테까지 이제 본부장한테 답을 듣겠다는 것도 사실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양보해 준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근데 본부장이 답을 못 해가지고 부장들이 막 답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화요일 날, 그러니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화요일 날 그래서 주의사관한테 한 마디 듣고 나서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는데 질문 몇 개 답변하시다가 쉬운 거 답변하시다가 결국 어려운 거 나오니까는 바로 또 부장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하면은 어떡하나 막.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그 국장이 답을 하도록 요청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그래서 국장이 이 사업을 알아야지 전반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뭐 국장님도 체면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과장 정도로 하자. 뭐 요런 정도까지 제가 이제 프로세스가 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과장님들도 좀 이제 자기 사업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오시거든요. 네. 근데도 어쩔 때 이제 좀 잘 모를 때는 이제 팀장이 어느 정도 이제 한두 번 정도 어떤 부서는 아예 그냥 과장님 혼자 다 끝낼 수도 있어요. 그 잘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그러면은 좀 자기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은 그러시는 분. 근데 그 와중에 골프장 반대를 하겠다고 지금 다니고 계시니 집회 신고까지 하시고 집회 신고하실 시간에 조금 예산 결산서를 조금 더 읽어보셨으면 참 대답을 그러니까 쉬운 거는 대답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용자한테 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뭐 어떻게 할래요? 그 정도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조금 복잡해지고 어려운 얘기 나온다 싶으면 바로 뒤를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싶은. 근데 여전히 내규 안 바꾸고 계신다는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내규도 빨리 바꾸세요, 저거.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저기 뭐야 그거 있고 또 이제 신통개발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국장이 뭐라 하냐면은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7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이 30년 후를 바라보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역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내가 팀장한테 이게 맞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신통개발과 관련된 용역이라고. 2030년을 얘기한갑죠. 아니 30년 후를 바라보는 뭐 용역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아마도 우리가 도시계획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까지 했대 주민들한테. 근데 주민들이 아 이런 걸 모르고 안 기다려준다는 거야. 근데 용역 자체가 지금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찾아보고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있어요. 뭐 생활권계획이나 2050 도시계획처럼 그런 장기간 프로젝트짜리 뭐 있을 수 있어요. 있겠지.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신통개발 관련된 난가동 신통개발 관련된 질문인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공부를 안 해와서 이렇게 해서 시키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 세무이과처럼 잘 몰라서 또 이렇게 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도시관리국장처럼 약간 도시관리국장이었겠죠. 그 국장처럼 신통개발 관련해서는 거의 의원을 속이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참 이게 보면서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예결위가 열렸잖아요. 예결위 열렸는데 누구야? 그 감사 담당관. 네네. 감사 담당관한테 박경희 의원이 그 채용감찰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네, 채용감찰관이 뭐냐 해서 막 물어보고 4명인가 이렇게 또 5명이더라고요. 4명은 5명인가 예. 그래서 막 물어보면서 뭐 하는 건지 물어본 다음에 이 명단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명단은 이게 드리기가 좀 어렵고 땡땡 처리해서 나중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뭐냐면은 5월 9일날 보도자료를 다 풀었어. 채용 감찰관들 얼굴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이렇게 이쪽식으로 해서 사진을 해서 다 찍어서 보냈다고요. 이걸 무슨 비밀이라고 그한테 땡땡 처리해서 준다고 얼굴까지 다 자기들이 공개해놓고 나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분의 이제 성함과 이력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채용 감찰관을 할 정도의 자격과 그러니까. 능력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분 얼굴 보고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걸 기밀로 하는 게 웃기다는 거예요. 이미 아니, 얼굴로는 그러니까. 릴리즈를 보도자료 싹 뿌려놓고 나서는 구의원한테는 기밀이라서 땡땡 처리하겠습니다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럼 보도자료도 쏘질 말던지. 얼굴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 그래서 관심 있게 이것만 본 사람들 이게 채용감찰관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그 면접이나 이런 거가 잘 되는지 몰래 가서 하는 거잖아요. 몰래 가서 하는 거래 이게. 그런가요? 무작위로 가가지고 몰래 가서 그냥 채용 감찰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몰래 간다고 그러더라고 감사동. 그럼 얼굴도 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럴 거면. 근데 보도자료라는 위촉식이라고 해가지고는 싹 다 보내놓고 나서는 비밀인 것처럼.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나중에 알아봐야겠지만 채용 그 면접장이나 이럴 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구청에서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한 명을 보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사실 그 면접 자리에 면접 응시하고 그 심사하고 그 운영하는 사람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원래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채용감찰관 운영하셨으니까 도시관리공단 채용 그것도 좀 정확히 들여다 보시고 또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근데 좀 그리고 지금 어느 센터장도 자격 없는 분이 돼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꼼꼼하게 보시고 채용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찰관 제도를 운영하면 뭐 합니까?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못 잡으면. 네. 어쨌든 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박경희 의원 입장이면 좀 화가 났겠다. 뒤에 알고 나면 보도자료로 얼굴까지 다 그렇게 그런 거를 보내놓고선 비밀이라고 자기한테는. 보통은 이제 그런 의원한테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땡땡 처리를 하겠다고. 근데 사실은 구의원한테는 그 정도는 줘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대비라고 하면서 좀 약간 그런 것들도 몇 개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좀 되게 특히 이제 인사와 관련된 게 이제 대비라고 하면서 되게 그럴 때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더 중간 평가 이거 한 거는 나중에 좀 더 또 평가를 또 TMS에서 하든지 등등등 해서 하고 저희가 유튜브에 계속해서 저희가 그 구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썸머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올리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한 말씀 듣고 와서 구청에서 낸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